특히 아들 가진 부모님 특징. 내 아들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알파메일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웬만한 남자애들은 중학교 정도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좀 잘생긴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가고 나서 박사학위라는 게 연애 결혼 시장에서 갖는 메리트가 있나요? 메리트 있죠. 박사학위가 연애 결혼 시장에서 갖는 메리트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박사학위를 갖고 있되 박사같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대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너 서울대 다니게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나 서울대 다녀 라고 했더니 너 그럴 것 같았어. 이게 욕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박사학위도 약간 마찬가지인 거야. 딱 봐도 그냥 얘는 그냥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애가 박사학위가 있으면 안 돼. 근데 뭐 꾸민 것도 잘 꾸미고 좀 세련되게 잘 입고 다니고 약간 이런 남자가, 그러니까 메리트가 되려면 이래야 되는 거지. 알고 보니 박사학위까지 있었던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냥 박사학위는 그냥 박사학위만으로 뭔가 여자가 나한테 넘어오지는 않지만 박사학위까지 있으면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막타를 칠 수 있는 딜량 정도는 된다. 근데 그 딜만으로 어떤 그 한타를 이길 수는 없다. 36살 통금에 합가 원하는 남친 헤어졌습니다. 짱나네요. 합가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자는 내용인가요? 통금이면은 집에 일찍 들어가라 이런 건가? 남자친구가 통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자친구분한테 통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합가 원하는 남친하고는 많은 여성분들은 아예 산다는 걸 상상조차 못하시죠. 근데 이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제 상대방의 부모랑 같이 산다는 게 정말 힘든 거라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그냥 빨리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친네 집에서 9시만 넘기면 전화가 왔었어요. 36살인데 남자친구가. 잘 헤어지셨네요. 아주 잘 헤어지셨습니다. 36살까지 부모한테서 제대로 된 정신적인 독립을 못한 분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 고부 갈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부 갈등이 물론 특수 케이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간 역할을 못하는 그 남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무슨 뭐 여자들 편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고, 고부 갈등 말고 반대를 뭐라고 그러죠? 장서 갈등 맞아. 아무튼 그것도 중간에서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중간다리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시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처가라든지 이쪽에다가 내가 아무리 불만이 있고 막 이래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되게 지혜롭게 잘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 부모님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나랑 우리 부모님이 관계가 워낙 끈끈해, 너가 이 정도는 이해해줘 하는 순간 막장으로 치닫는 거죠. 그런 말 하는 애들 특징. 나랑 우리 부모님은 워낙 끈끈하다 말하는 애들 특징. 남의 새끼들은 무슨 어디서 다 고아원에서 주워는 줄 아나봐. 지만 지네 부모랑 존나 끈끈하고 자기 부모만 자기 키우느라 존나 고생했고, 자식 키울 때 고생 안 한 부모가 어딨고 안 끈끈한 부모가 어딨다고. 36살인 제 남자 지인분은 맨날 외박 안 하고 일찍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왜 일찍 들어오냐고 등짝 때린다는데. 이게 근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특히 아들 가진 부모님 특징. 아들 가진 부모님 특징은 그거야. 내 아들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알파메일일 거라고 생각해. 여자도 한 번도 못 만나보고 무슨 못쏠진다네? 우리 부모님 눈에는 존잘 차은우여가지고, 야 너 나가서 아랫도리 관수 잘하고 다녀! 아랫도리라고는 오지 공중화장실에서 쉬 싸는 거밖에는 쓸 데가 없는데. 밖에 나가는 아랫도리 걱정하는 건 부모님 뿐이다. 근데 약간 그런 게 확실히 있기는 있나봐요. 저는 아직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모든 엄마들의 이상형은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너무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식이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는 개 잘 돼.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되는데 자기 자식이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내 남동생이 생각나네. 우리 집에서 차은우 치고.
근데 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애들은 중학교 정도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좀 잘생긴 줄 압니다. 눈코입만 제대로 붙어있으면. 근데 이제 중학교 가고 나서 이제 현실을 깨닫지. 중학교 가고 나면 이제 다른 애들은 막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막 저 때만 해도 막 투투라는 게 있었거든요. 막 22일 사귀면 막 220원씩 이렇게 친구들한테 주고 이런 거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막 투투다 뭐다 100일이다 막 사귀고 이러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여자도 관심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이제 현실을 깨닫는 거지.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책가방 놓고 내 짝사랑 그녀가 어떤 일진 새끼랑 사귀는 거 보면서 막 마음 졸이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학교 생활 잘하고 있자면 이제 묵학한테 엄마가 뭘 하러 하면서 막 아들 우리 아들답지 않게 왜 그래요? 나다운 게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 속만 엄청 썩이는 거죠. 근데 그런 아들을 누가 만들었냐? 부모가 만들었다. 아들 바보 엄마 때문에 아들이 메타인지들이 다 박살이 난다. 보통 남자들이 외모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여자들도 본인이 예쁘다 착각하는 경우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착각하는 여자와 진짜로 예쁜 여자의 차이는 뭘까요? 근데 남자들은 외모 자기 객관화가 그러니까 한 중고등학교 정도면 된다니까요. 중고등학교 정도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잘 안 돼. 왜냐면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평타만 돼도 남자들이 정말 끝도 없이 들이대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평타보다 평타에서 약간 낮은 애들한테 진짜 남자들이 개나 소나 다 들이대기 때문에 저 정도면 나도 이 급의 이 해역에 있는 여자들, 해역이 이제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저 정도면 나도 급에 있는 여자들한테 진짜 미친 듯한 구애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막 그러잖아. 남자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 분수를 모른다, 다 왕자병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 남자들 정신교육 시켜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뭐 연애 강의도 찍고 했지만 굳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연애 동기부여를 남자들끼리 할 땐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정도면 충분히 이제 사귈 수 있어, 이거 진심으로. 남자들은 내가 충분히 사귈 수 있는 만한 여자한테도 잘 못 들이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병신 같은 새끼가 나한테 주제도 모르고 들이댄다면,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항상 병신 같은 애들만 나한테 들이댄다면 남자 새끼들이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수준이 그런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남자들이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된다고 하는 그 여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럽을 갔는데 여자애가 번호를 물어봐서 제가 같이 나가서 술 먹자고 하고 술 마셨거든요. 마시면서 여자애한테 다음에 또 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하고 스킨십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첫 차 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에 연락 주고받다가 갑자기 연락을 지금까지 안 보내요. 오늘 다시 연락을 했는데 안 일십입니다. 여자애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다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0044님처럼 카톡을 하고 있는 남자가 최소 대여섯 명은 될 겁니다. 심지어 잠을 잤어도. 그러니까 스킨십도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클럽 같은데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클럽 처음 가면은 여자랑 막 이렇게 키스도 하고 호응도 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머릿속으로는 결혼까지 이미 다 끝났어, 손자손녀 이름까지 다 정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클럽에서는 그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심지어 잠을 잤어도 여자 쪽에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번 끊겼다면은 이제 여자 쪽에서 이제 지금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예쁘장하다, 0044님이 약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을 정도면 예쁠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최소한 30명은 번호를 따갔습니다. 그러면은 30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 클럽 가면은 몸짱남 있지, 존잘남 있지, 키 큰 남자 있지, 돈 많은 남자 있지, 이런 남자들이 30명이 번호를 다 따간 거야. 걔네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살아남으려면은 클럽에 간 날에, 그러니까 첫날에 진짜 매력 어필을 진짜 미친듯이 때려 박아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힘들죠. 전화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화하세요. 어차피 끝났어. 그러니까 한 10%의 가능성은 있는데, 맞아, 오히려 그냥 무대뽀로 전화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씹혔을 때 나는 너가 씹은 거 뭐 딱히 뭐 그러니까 막 이런 말도 하지 마. 바빴나봐, 카톡 확인 안 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 정도는 난 영향도 안 받는다듯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디 산다 그랬지? 나 이번 주말에 그 근처 가는데 뭐 맥주나 한잔 하자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여자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리를 알고 싶어요. 이거 근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 울면서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꼭
이게 사랑하는데 어거지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심성이 고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같이 좋아해주지 못함에 있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지만 이 남자랑은 정말 끝이 보이는 관계라서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너무 케바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확답은 드리기가 힘듭니다. 리선님, 강의 덕에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 사귀었습니다. 쇼핑몰 하는 친구인데 지금 매출이 너무 감소하고 있고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몰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곤란하네요. F인 친구라 공감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리선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공감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모르는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더 짜증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남자는 문제를 자꾸 해결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분란이 생기는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새끼가 나한테 자꾸만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짜증나. 안 그래도 매출 떨어져서 이제 족같아 죽겠는데 사업 안 해본 애가 보통 사업하는 사람한테 조언 같은 거 하잖아요. 다 쓰잘데기 없는 조언이야. 대부분이 열의 아홉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뻔한 소리를 와서 막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냐고 이 새끼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막 본인 딴에는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하면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 오히려 한심해 보일 수가 있어. 이 병신은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뭘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너는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너의 판단 대로 하면은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그리고 만에 하나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형 강의 보고 게스트하우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게스트하우스 재밌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간 게 마지막이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 하면은 제주도를 많이 떠올리는데 제주도는 솔직히 노잼이더라고. 제주도는 뭔가 파이팅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대로 놀려면은 저기 강원도로 가야 됩니다. 강원도에 유명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서 놀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남탕 맞죠? 게스트하우스 남탕 맞고 여자가 진짜 귀한데, 제가 예전에 게스트하우스 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요. 전체 공개로. 여자가 들어갈 때 같이 따라가서 같이 일단 앉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남탕이긴 남탕인데,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남탕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어딜 가든지 남탕이어도 10명이 있으면 7명 정도는 그냥 개찐따 병신들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안개꽃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마인드 세팅이 쉽습니다. 아, 저들은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안개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요? 제주도에 널렸음. 그러니까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가 널리긴 널렸는데요, 제주도는 정말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의 꽃이 뭐냐면, 강원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다가 나랑 내 친구랑 이 여자 둘 같이 온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이 잘 맞아가지고 나가서 2차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는 그게 안 됩니다. 보통 외딴 데에 떨어져 있고 게스트하우스 안에 있으면 술을 다 마시거든요. 술을 다 마신 상태인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는 일단 차를 끌고 가야 돼. 시내를 나가려면은, 다른 데 가서 술을 마시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죠. 형님, 휴가 때 게스트하우스 가려는데 혼자도 괜찮나요? 아, 혼자 가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특히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사회성을 기르고 싶다, 어떤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을 높이고 싶다 하면 게스트하우스 혼자 가는 거 무조건 추천합니다. 진짜로. 주말마다 가세요.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들이 안 좋다면은 주말마다 가면은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들이랑 대화 같은 거 나눠보면 내 견문도 굉장히 넓어져요. 왜냐면 거기 전국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인생 얘기도 하고 막 자기 직업 얘기하고, 아, 저 사람 저렇게 돈 버는구나. 물론 남자 새끼들은 거기 이제 양아치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직업을 전부 다 올려치게 해놓습니다. 전부 다 올려치게 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과의 어떤 정말 친목 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게 좋고 대화 같은 게 나눠보고 싶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할 때 가는 거는 이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 같은 거를 하면서 술 한잔을 기울일 수 있고, 근데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 하면 이제 강원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강원도. 제가 거기도 가봐서 홍대 게스트하우스. 홍대 게스트하우스를 왜 가냐 대체. 크리스마스 때랑 12월 31일 날에 가봤거든요. 거기를 왜 가냐 대체.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가려고 지방에서 홍대로 오는 여자들도 있고 홍대로 오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안 묵어도 그 파티만 참석을 할 수가 있어. 그때 뭐 제가 한 1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거기 혼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럼 되게 재밌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휴가 때 4박 연박으로 게스트하우스 갔다 오겠습니다. 저런 파이팅 너무 멋있다. 근데 4박을 연박으로 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놀지 마세요. 게스트하우스는 또 여기저기 가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촌이 있어. 이 게스트하우스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놀면 되게 재밌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내일은 저기 하면서